그래서 우리가 정상은 정상 심전도를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이너스 노드에서부터 전기 신호가 시작돼서 AB 노드 거쳐서 벤트리클이 디폴라리제이션 되는 과정이죠. 우리가 심장이 한번 뛸 때 이 전기 신호의 시작이 사이너스 노드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전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이너스 리듬일 때 에이트리움의 디폴라리제이션 또는 에이트리움의 액티베이션은 사이너스 노드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면 패시브하게 에이트리움, 사이너스 노드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먼저 뛰고 그 다음에 LA에 뛰는 과정이 있습니다. 패시브하게 물결이 퍼지듯이 전기 신호가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너스 노드 주변으로 이렇게 전기 신호가 이렇게 퍼져갈 테고요. 이런 것들의 합은 이렇게 왼쪽 밑 방향,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왼쪽 심전도 찍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왼쪽 밑 방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면에서 쳐다보는 그 유도는 사지 유도이기 때문에 사지 유도에서 P 웨이브의 엑시스가 0도에서 90도 사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심전도에서 사지 유도에서 P 웨이브 엑시스를 우리가 구해서 그 엑시스가 0에서 90도 사이면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은 그 사람의 심전도의 에이트리움은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왼쪽 밑방향으로 간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지유도에서 봤을 때 몇 도인가는 리드 1을 봐도 되고 2를 봐도 되고 3를 봐도 되고 ABR, ABL, ABF를 다 봐도 되지만 우리가 XY축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XY축과 비슷한 리드 1과 ABF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면은 우리가 사지유도에서 엑시스가 P웨이브 X가 어떤 건지 QRS X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심전도를 보면은 리드 1에서부터 보면은 리드 1에서 웨이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크게 보이는 파형이 QRS로 생각이 되고 이 앞에 보이는 파형이 P파로 생각이 됩니다. P파가 리드 1에서 이렇게 양성입니다.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위로 올라간 양성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양성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벡터를 그릴 수가 있고요. AVF에서 봤을 때 AVF에서도 이런 것들이 QRS이고 앞에 보이는 것이 P웨이브로 생각이 되는데 P웨이브가 양성입니다. 밑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벡터의 이제 조합을 하면은 이 지금 심전도 찍힌 사람의 에이트리움은 이 순간에 환자를 찍힌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밑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사이너스 리듬의 방향과 부합하는 것이죠. 사이너스 노드가 여기서 전기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나머지 방향으로 퍼져가는 그런 부합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 심전도를 보시면 리드 1과 ABF를 먼저 P웨이브 X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QRS가 있고 P파가 있습니다. 또렷한 모양의 P파가 있죠. 우리가 또렷한 모양의 P파가 없다면 사이너스 리듬 자체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이트리움이 한번 뛰는데 정확하게 한번 딱 이렇게 뛰고 쉬고 이래야 되고 거기다가 엔드 엑시스가 정상 엑시스일 때 우리가 사이너스 리듬에 부합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뚜렷한 모양의 P파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이너스 리듬의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이는 파형이 QRS일 테고 작게 보이는 파형이 P파일 텐데 P파가 리드 1에서 양성입니다. 리드 1에서 이렇게 양성,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AVF에서의 P파를 보면은 AVF에서의 웨이브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마 QRS일 것이고 앞에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것이 P웨이브로 생각이 되는데 P웨이브가 앞서 봤던 것과는 달리 음성입니다.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밑으로 향해 있죠. ABF 쪽에서 봤을 때 멀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고 이것은 벡터에서 ABF와 반대 방향인 이 방향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벡터의 조합을 하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심전도 찍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왼쪽 윗 방향으로 에이트리움이 디폴라리제이션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 RA가 여기가 있고 LA가 여기 있고 사이너스 노드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환자의 지금 심전도 찍혔을 당시의 에이트리움은 이런 방향으로 디폴라리제이션 하는 것이니까 오른쪽 환자 기준으로 심전도 찍힌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밑에서 왼쪽 윗방향으로 에이트리움이 디폴라리제이션 한다는 것이죠.
사이너스 노드가 뭐 여기 쓸 리는 없으니까 이것은 사이너스 이외의 다른 곳에서부터 전기 신호가 시작해서 에이트림이 디폴라리제이션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사이너스 리듬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이너스 노드 아닌 다른 곳에, 다른 에이트리움 내에서 전기 신호가 시작한다고 해서 액토픽 에이트리얼 리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한 번만 나온다면 뭐 그리고 박자가 빠르다면 우리가 PAC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빠르다면 뭐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프리머처 에이트리얼 컨트랙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리드 2를 보시면 리듬 스트림만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QRS를 파형일 테고 앞에 보이는 이런 것이 피파로 생각됩니다. 피파가 양성의 피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QRS가 있는데 앞에 뚜렷한 모양의 P가 잘은 보이지 않는데 요 T랑 요 앞에 있는 T랑은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이 웨이브마다 T파의 모양이 계속 바뀌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달라진 T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심전도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P 아니면 QRS 아니면 T인데 QRS는 여기 있고 T는 여기 있고 그 다음 T는 여기 있으니까 T 모양이 바뀌었다면 뭔가 다른 웨이브가 얹혀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다른 웨이브가 얹혀진 것이라면 얹혀질 수 있는 것은 QRS가 여기에 다시 바로 얹혀질 수는 없겠죠. P파가 얹어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사이너스 모양과는 다른 P 웨이브가 얹혀진 것이기 때문에 엑시스가 다른 것이죠. 엑시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정상 사이너스 리듬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위에서 왼쪽 밑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방향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 에이트리움 액티베이션의 시작이 사이너스 노드 이외에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트리움의 시작이 여기서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이너스 레이트와 해서 예상되는 그 다음 레이트가 여기 와야 되는데 예상되는 레이트보다 더 먼저 왔는데 그 먼저 온 것의 시작이 P파가 다른 모양의 P파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프리머처 에이트리얼 컨트랙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너스 리듬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리드 2가 되겠습니다. 양성의 사이너스 웨이브가 있고 QRS가 있고 P파가 이런 것이 양성이라면 똑같은 모양의 P파이긴 한데 이것이 단지 레이트가 빠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C를 보시면 P파의 모양이 우리가 사이너스로 생각되는 P파 모양이 다릅니다. P파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P파의 엑시스가 다르다는 것이죠. 벡터가 다르다는 것이고 XC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이너스 노드라면 이렇게 들어갈 것이 방향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 나온다면 PAC, 프리머처 에이트리얼 컨트랙션이고 이것이 레이트가 빨리 나온다면 우리가 에이트리얼 타키카디아, 레이트가 조금 느리게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우리가 액토픽 에이트리얼 리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P파의 모양을 얘기하려면 그 전에 필요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모양이든지 뚜렷한 모양의 P파가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양이 같고 다르고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